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면인 광복절 특사 명단이 오늘 오전 발표됐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힌 대로 이 경제인들과 생계형 사범들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의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또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면허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됐던 59만 3,509명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일시적 경제력 약화로 범행을 저지른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32명도 이번에 함께 사면됐습니다. 노사 통합을 위해 노사범죄사범 8명도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이 그 대상입니다. 당초 거론됐던 대로 최근 가석방 상태에서 형기를 모두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복권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5년 취업 제한 규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등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이번 사면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은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면 복권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배제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된 데 대한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도 민생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면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인 사면 복권을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정부도 공공부문 긴축,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면 대상에 생계형 범죄자와 장애인, 중증환자 대동 수용자 등이 포함된 것은 이 같은 사회적 약자 배려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찬반이 엇갈리는 정치인 사면은 배제하고 경제위기 극복,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사면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면에 대해 여당은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남매 중 50대 여성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6천 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이재민은 1,49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시작된 이번 폭우로 인해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가 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는 6명, 부상자는 18명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남매 중 50대 여성이 어젯밤 10시 반쯤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1명 더 늘었습니다. 또 어제 오후 3시 반쯤엔 서울 서초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던 40대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서울에서 8명이 숨져 가장 많았고 경기도에서 3명, 강원도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는 서울에서 1명, 경기도에서 3명, 강원도에서 2명이 남아 소방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사람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등 7개 시도에서 6,29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이재민은 1,490여 명으로 늘었는데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습니다. 주택과 상가 침수는 3,800여 채로 그중 서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1,000헥타르가 넘었고 가축은 86,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공공시설 가운데 철도와 선로 침수는 17건, 문화재 피해는 48건이며 산사태는 1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남쪽 9km 지점에서 F-4E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고 공군이 밝혔습니다. 사고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습니다. 공군은 사고 당시 조종사들이 엔진 화재를 인지하고 민가가 없는 해안가로 기수를 돌려 비상 탈출했다며 조종사들은 병원으로 후송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기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수원 기지를 이륙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수해 봉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지연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 전환 후 첫 외부 활동으로 수해 봉사 활동에 나섰던 국민의힘. 일부 주민들의 항의에 김성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사진 잘 나고. 쏟아지는 비판에 김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에서 내리는 처분은 달게 받겠다면서 유일한 직책인 예결위 간사직도 내려놓겠다 했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김 의원의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난기가 있다고 표현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다며 김 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를 예고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주 비대위원장은 비대위는 16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와의 소통 등을 감안해 비대위원에 당연히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대상 확대를 추진한 데 대해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반박 자료를 내고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일배 표현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내부 문건 유출자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청년 보좌역 출신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에 발탁됐습니다. 2030 청년층 마음을 대통령실 입장에 반영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변인이 일배 표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대변인이 이메일 등에서 사용한 아이디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전라도 비하 표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표현 등 일배식 표현이 발견된 겁니다. 박 대변인이 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에 대해 일배 용어를 사용한다며 비판해왔던 터라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동생과 계정을 공유할 뿐 일배는 접속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2살 터울 동생이 이제 몇몇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좀 삭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민주당에선 아이디를 가족과 공유해 쓴다는 건 처음 듣는다며 극우 유튜버 누나 등 대통령실 인사검증이 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에선 내부 문건 유출 사건을 놓고 공직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여론화 작업 조직, 노조 시위를 군사훈련으로 표현한 시민사회 수석실 문건이 지난달 말 보도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내용이 부적절해 파기했다고 밝혔는데 감찰 결과 유출 직원을 찾았고 관리 책임까지 묻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감찰 이후 사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실도 의원 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가 10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8,714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12만 8,250명, 해외 유입은 46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줄었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1.14배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53명으로 지난 5월 2일 이후 102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사망자는 58명으로 이 가운데 53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입니다. 병상 가동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40.8%로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증가했고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량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어제까지 사용된 팍스로비드는 34,884명분으로 직전주에 비해 1.6배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의 경우 초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치명률이 절반가량 줄어든다며 보다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을 권고했습니다.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보다 확대합니다. 병원급의 외래 처방은 진료 과목에 상관없이 전체 외래 환자들에게 평소 진료하던 의사가 직접 처방하도록 개선합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방문 예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해열제 등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병상 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와 운용을 두고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드 배치는 북한으로부터 한국과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 방어 수단으로 이 중국의 주장은 한국의 자위적 방위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라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미 국무부가 부적절한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제한적 방어 역량으로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On THAAD, we believe that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designed to counter DPRK weapons program. Criticism or pressure on the ROK to abandon its self-defense is inappropriate. 이어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 간 결정으로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드 문제를 두고 중국이 3불 1한을 거듭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은 만큼 이를 반대하거나 한국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 들어 핵실험 관련 북한에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동 대응은 물론 장기적, 단기적 군사적 대비 태세의 조정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 군사 훈련에 이어 타이완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백서를 발간했는데요. 타이완은 중국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타이완 정책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는 타이완 통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중범죄며 타이완 통일을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我们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非和平方式将是不得已情况下做出的最后选择。 또 통일 이후에는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일국 양제를 적용해 중국과 공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정책에 타이완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타이완 경제문화 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위협과 협박을 통해 정치적 조건을 강요하지만 타이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국 양제는 홍콩에서 보듯 완전히 후퇴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seen the tragic backslide of basic rights in Hong Kong, the deprivation of the freedom of speech,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freedom of press. And that is not what the people of Taiwan want. 타이완 외교부도 타이완 국민만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일국 양제 모델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이 내놓은 백서에는 미국을 향한 비난과 경고도 담겼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압박과 미국에 대한 견제는 시진핑 주석 집권 기간 내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한 달 전과 비교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가 하락한 건 거의 2년 만인데요. 이 미국 물가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돼야 한다는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인 6월과 비교해 0.5%가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전 대비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0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9%가 떨어진 덕이 컸습니다. 1년 전 대비로는 9.8%가 올랐는데 여전히 높지만 6월의 11.3%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크게 둔화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가 하락세로 가면 일단 소비자 물가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안심은 일러 보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진 영향이 큰데 유가가 지정학적 변수로 언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입니다. It's not going to be a straight line, I'm sure. There's going to be ups and downs and all arounds, and there's going to be disappointments. But I do think we're going to feel a lot better about inflation, a year from now. 공격적 긴축과 관련한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강경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4.4%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고 시카고 연은 총재도 물가 상승률을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올해, 내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We were behind the curve, so we just needed to raise rates very quickly and good too. So I think we're well positioned now for a couple of different turns of the data over the next few months, and so we'll be paying attention.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올라버린 물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지금 고점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현행 정당법에 가로막혀 지역 정당 창당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양단제 속에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지역 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지역 정당 창당을 위해 출범한 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
전국 정당이 외면한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포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표가 3번 바뀐 지금까지 정당을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5개 광역시도별로 1000명씩 당원을 둬야 하는 정당법 때문입니다. 정당으로서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그 보폭을 넓힐 수가 있고 실제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직접 행동 영등포당과 은평 민들레당 등 전국적으로도 지역 정당을 내건 단체들이 있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지역 정당이 활발한 것과 비교됩니다. 이 헌법에는 이 정치 결사의 자유와 이런 거를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정치 결사의 자유를 하는 정당법 안에는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 거죠. 이에 지역 정당을 내건 단체들이 연대해 기득권 정당을 압박하고 정당법 개정에 동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당보다 더 좋은 대안을 유권자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일종의 규합을 해서 선거 경쟁에 함께 참가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책 아닌 정쟁 대결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는 지방 정치.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한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도로 침수를 막기 위해선 빗물바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 때 배수구 쓰레기 정리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또다시 비 소식을 앞두고 주변의 빗물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홍하경 기자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닷새째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곳은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된 강남역 인근 모습인데요. 한 시민의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비를 맞으며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맨손으로 건져내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강남역 슈퍼맨이다, 영웅이다라며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쓰레기를 정리하자 종아리까지 차올랐던 물이 금방 내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에서도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차량이 물에 잠길 정도였는데요. 한 시민이 배수구에 쓰레기를 정리하니 물이 소용돌이 치며 빠져나갑니다. 무릎 밑에까지 이제 물이 차올랐는데 이제 청소를 하고 나니까 한 30분 안 돼서 발목까지는 물이 계속 이제 빠지긴 하더라고요. 나뭇가지들이나 뭐 이물질 같은 거, 쓰레기나 풀 같은 거, 흙 같은 것도 있었고. 빗물바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여기는 부산 번화가입니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빗물바지를 열어봤더니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도로변 빗물바지 덮개 안쪽이 흙과 낙엽으로 꽉 막혔습니다. 지난해 폭우가 내린 울산의 간선도로인데 청소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또 이 사진 보시면 빗물바지 구멍 사이로 풀이 빼곡히 자라나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길게 자란 잡초로 마치 화분처럼 돼버린 건데요.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이 잘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상가 앞 도로의 빗물바지인데 아예 덮개로 가려놨습니다. 장마철 심해지는 악취와 벌레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 빗물바지 입구를 막아버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냄새가 올라와요.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일부러 닫아놓는 거고. 이런 덮개를 설치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공공하수 기능을 막아 하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하수도법에 따라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빗물만 빠져나가고 악취를 줄여주는 배수 커버가 있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저지대에 배수 커버를 설치하면 작은 부유물이나 쓰레기에 막혀 침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도로 잔재물이나 쓰레기가 표면에 올라와 있어서 물을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 상황을 가정해 벌인 실험입니다. 빗물바지에 쓰레기가 차 있으면 역류 현상이 나타나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덮개로 빗물바지를 3분의 2 정도 가릴 경우
침수 면적이 최대 3배가량 넓어집니다. 침수 높이도 2배 증가합니다. 일반적인 나뭇가지나 흙이 차 있는 경우에는 우수관이 막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담배꽁초하고 쓰레기가 함께 섞이게 되면 최소 20초 내에 빗물바지로 다시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또 덮개로 막은 빗물바지로 1차 배수가 되지 않는다면 관로 개선이나 대규모 빗물 저장 장치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빗물바지 청소와 파손 상태 등을 점검하고 호우특보가 예상되면 빗물바지 막힘 등을 관할 지자체에 즉각 신고해야 치명적인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기간의 팔자에 830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16포인트 상승한 2527.94에 코스닥은 0.52포인트 내린 831.6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중앙은행의 긴축 우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며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기간이 매수에 나서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하반기 호실적이 전망되며 5% 넘게 강세를 보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 수주 기대감에 6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하며 사흘 만에 6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개임주들이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펄어비스가 사흘째 약세를 보였고 넷마블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5% 넘게 내렸습니다. 또 카카오페이가 MSCI 편입이 불발되며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0전 내린 1,302원 4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전국에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차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수도권 지역은 많게는 12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는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5에서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하늘도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24도, 전주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이 2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대구 35도 등 폭염이 이어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